grow hard about what you want to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안녕하세요. 싱꾸락지입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굉장히 화려한 색감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가끔은 이 무채색에 비해서 유채색이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라데이션이 예쁜 숄로도 가능하고 스카프로도 가능한 약간 비대칭의 언밸런스한 스카프를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요, 조금 특이한 실 같아요. 자, 실 이름은 젤라또입니다. 맨 처음에 실을 접하기 전에 이 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어쩐지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실은 100% 코튼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가는 섬유가 우리 페브리니안처럼 이렇게 조직이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 자체는 탄성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뜨개의 경우는 뜨개를 해서 탄성을 또 만드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이 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컬러입니다. 컬러 복합사예요. 굉장히 예쁜 어찌 보면 좀 화려한 이런 컬러가 중간중간 부분 믹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젤라또 실을 이제 두 볼을 사용할 건데요. 요 두 볼을 제가 편의대로 실을 좀 부분 연결을 해서 쓸 거예요. 컬러가 바뀌는 텀이 너무 짧아도 좀 지나치게 산만스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상의 계열이 조금 더 길게 바뀌는 텀이 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바늘은요, 6호 바늘 3.5mm. 이번에 패턴이 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요. 이제 어떤 규칙성만 빨리 파악을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비교적 패턴의 단수가 그러니까 8단이 한 패턴입니다. 그 8단이 한 패턴이란 얘기는 가장자리가 점점 이렇게 코가 확장이 돼요. 그래서 코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8단이 한 패턴인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4단에서 계속 같은 무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가장자리 부분만 조금 유의해서 뜨개를 하시면 되고요. 똑바로 올라가는 단은 항상 비슷한데요. 약간 엇비슷하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코가 계속 늘어나는 단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처음에 초반부에는 굉장히 코수가 4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초반부의 패턴을 설명하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단까지는 그대로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뜨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수가 작은 데서 패턴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죠. 그리고 약간의 변칙도 있습니다. 8단까지는. 그래서 8단까지는 코수가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빠르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패턴의 시작 9단부터 16단까지가 한 패턴이고요. 그 다음은 또 그 8단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바늘 넣어서 실 가져옵니다. 꼬리 당기세요. 자, 이제 준비. 자, 사슬 4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제일 처음에 했던 사슬에 한길 긴뜨기 3개를 합니다. 한번 감아서 첫 번째 했던 사슬에 2가닥 빼고 그 다음 똑같은 곳에 2가닥 빼고 2가닥 빼고 이제 2번 했죠? 한 번 더 합니다. 2가닥 빼고 2가닥 빼고 자, 사슬 맨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했죠? 요 첫 코는 써먹은 거고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자, 표시합니다. 그리고 사슬 3개 올라갑니다.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코 늘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요. 항상 사슬 3개로 올라갑니다. 자, 편물 돌리시고요. 편물 돌릴 때는 요렇게 밑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반대편에 갔을 때 코가 보입니다. 사슬 코가.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 3개를 할 건데요. 제일 여기서는 마지막 한길긴뜨기,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여기입니다. 여기. 이곳에다가 한길긴뜨기 3개를 합니다.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표시해 놓은 곳. 자, 이곳은 사슬, 올라온 사슬 쿠죠.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단은 총 5코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한길긴뜨기 4개와 여기 사슬 3개로 올라왔던 세 번째. 요것도 하나의 코입니다. 그래서 둘, 넷, 5코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슬 하나, 둘, 셋, 넷. 자, 사슬이 4개로 올라가는 부분은요, 계속 코가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3단인 거죠. 홀수단에서는 항상 코 늘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슬 3개가 아니라 사슬 4개를 갖습니다. 그러면 사슬 3개는 기둥인 거고요. 요 한 코가 늘려주는 코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슬 4개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 한길긴뜨기를 어디에 하시냐면요. 여기가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했었잖아요. 이전 단에 가운데 코. 가운데 코 하나, 둘, 셋 있는 거에서 가운데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합니다. 이 패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한길긴뜨기 3개가 부채꼴 하나를 만들어 주거든요. 자, 3개 합니다. 그리고 사슬, 자, 여기 올라왔던 사슬 3개 올라왔었죠. 그 사슬 3개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3단 마쳤고요. 4단 올라갑니다. 짝수단은 수직으로 올라가는 단이에요. 그래서 사슬 3개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편물 돌릴 때 이렇게 돌려주세요. 같은 코, 사슬이 올라갔던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여기서도 사슬 3번째, 하나, 둘, 3번째 했던 곳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세요. 여기가 갔다가 돌아왔을 때 마지막 코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사슬 하나, 둘, 셋. 껑충 건너서, 요 부채꼴을 건너서 여기 공간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코를 늘려주기 위해서 사슬을 하나를 하고요. 그 다음 마무리는 자,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자, 한길긴뜨기 합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 표시를 달아 놓은 부분이 계속 사선으로 확장되는 곳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이쪽은 확장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슬 4개를 했어요. 3개는 기둥이고요. 하나는 코가 늘어난 거예요. 자, 편물 돌립니다. 아래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부채꼴 하나 만듭니다. 요 기둥 위에 한길긴뜨기 3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3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코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이제 6단입니다. 사슬 3개 갑니다. 그리고 사슬 3개는 기둥의 역할, 그리고 연결 사슬 2개를 더합니다. 총 5개 했어요. 밑으로 돌립니다.
자, 이번에는 요 부채꼴 위에다가 날개처럼 작은 부채꼴을 가장자리에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 부채꼴의 요 가장자리에 여기 첫 코와 부채꼴에서 마지막 코. 그럼 한 코를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채꼴을 만드는데 작은 부채꼴을 만듭니다. 한길 긴뜨기를 2개만 할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그리고 한 코 건너서 여기다가 다시 2개 합니다. 지금 이제 무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부채꼴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위에 이렇게 작은 부채꼴이 양쪽으로 나뉘어지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하나, 이쪽이 늘어나는 곳이에요. 자, 한길 긴뜨기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슬 3번째. 자, 여기가 됩니다. 또 다시 한 코가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넷. 4개로 올라갑니다. 항상 이쪽은. 자,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또다시 큰 부채꼴을 2개를 만들 건데요. 여기 작은 부채꼴 만들어졌잖아요. 요 끄트머리에 양쪽에 만들 거예요. 양쪽에. 자, 부채꼴은 한길 긴뜨기 3개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이렇게 3개 했어요. 그리고 부채꼴과 부채꼴 사이는 사슬 하나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끄트머리. 자, 여기가 첫 코라면 여기 끄트머리 여기입니다. 마지막 한길 긴뜨기는 코. 자, 그럼 여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3개 합니다. 자, 이제 무늬가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1단, 2단, 3단. 3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사슬 하나, 둘, 셋. 3번째 한길 긴뜨기 합니다. 여기는 코가 늘어나지 않아요. 자, 이쪽은 다시 그 다음 단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8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 사슬 3개. 자, 이번에는 3개는 이제 기둥의 역할이고요. 옆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3개 더 합니다. 밑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자, 요 3개는 기둥이고요. 3개는 요렇게 옆으로 가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무늬를 만들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에다가 요 가운데 한길 긴뜨기 3번 합니다. 자, 요 모양이 바로 우리가 계속 뜨고 있는 무늬거든요. 흡사, 저는 얼핏 봤을 때 소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요렇게 했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공간에 그대로 한길 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슬 하나는 코 늘림 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3번째 사슬에 사슬코에 한길 긴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8단까지는 조금 뭐 변칙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어떤 규칙성을 파악하기는 아직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 9단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9단 시작하겠습니다. 노란 표시가 있는 곳은 자, 확장되는 곳이에요. 확장되는 곳. 요 노란 표시 이쪽으로 위쪽으로 좀 옮길게요. 사슬 하나, 둘, 셋, 넷. 4개로 가죠. 9단 시작입니다. 여기는 이제 패턴 시작입니다. 패턴 시작. 자, 여기서 그대로 돌려서 자, 여기 보면은 한길 긴뜨기 기둥이 하나 있고 부채꼴이 하나 있어요. 그래, 이번엔 거꾸로 해줄 거예요. 부채꼴에다가는 한길 긴뜨기 기둥을 세워줄 거고요. 기둥에는 부채꼴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3번 합니다. 그리고 사슬 3개. 자, 여기 부채꼴 위에는 기둥을 세워줄 거고요. 가운데 코에다가 해야 되겠죠? 다시 사슬 3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에서 맨 첫 단은 한길긴뜨기 2개로 끝이 나죠. 그럼 자, 하나, 둘, 셋. 세 번째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2개 합니다. 자, 여기 9단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9단 시작. 자, 여기가 이제 무늬뜨기 시작. 무늬로 봐서는 무늬 1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단입니다.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단. 노란 표시가 있는 곳은 계속 코가 확장되는 곳. 자, 하나, 둘, 셋. 여기 2개 했으면 그 다음 단에는 3개였죠. 자, 편물 돌려서 3개를 만듭니다. 사슬 하나를 포함해서 사슬 3개를. 그러면 그 다음 코에다가 2번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 부채꼴 위에다가 작은 부채꼴을 만드는 단이거든요. 작은 부채꼴을. 그래서 사슬 2개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기둥. 무늬 1단과 2단은 여기 기둥입니다. 사슬 2개 갑니다. 그리고 부채꼴 위에다가 1단에서 무늬를 만들었다면 무늬 2단에서 작은 부채꼴 2개를 만듭니다. 양쪽으로 한길긴뜨기 2번 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로 연결되고요. 끝코에 한길긴뜨기 2번 합니다. 자, 그리고 코를 하나 늘려주고요. 마지막 3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곳은 계속 사슬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늬 1단, 무늬 2단, 그 다음 사슬 하나, 둘, 셋, 넷, 무늬 3단입니다. 이번에 요 작은 부채꼴이 이렇게 갈라졌다면 그 위에는 큰 부채꼴 2개를 만들죠. 끝과 끝에. 자, 여기 끝과 끝에 부채꼴 만듭니다. 그리고 부채꼴이 계속되는 단이에요. 무늬 3단은. 무늬 3단은 부채꼴이 계속 만드는 단이고요. 무늬 2단은 작은 부채꼴 2개를 만드는 단이에요. 자, 사슬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사슬 하나로. 자, 그리고 여기 끝에 그리고 다시 사슬 하나. 여기는 하지 않아요. 기둥이 기둥 2개면은 그 다음 끝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부채꼴 있죠. 여기는 사실은 온전한 게 아니라 반쪽이에요. 반쪽, 무늬 반쪽. 하나 더. 자, 그리고 더 이상 뜰 수가 없어요. 여기는 지금 작은 부채꼴이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무늬의 반쪽인 거예요. 반쪽. 자, 한길긴뜨기 3개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요 무늬의 반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채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째. 그대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는 곳은 마지막 마무리도 연결 사슬 하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 1단, 2단, 3단. 자, 무늬 4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맨 처음에 패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무늬 1단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2개, 3개, 4개. 그 다음 2개였죠. 그 다음 돌려서
같은 코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리고 사슬 3개.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쭉 이렇게 연결되는 단이 나오면요. 부채꼴만 연결되는 단이 나오면 요 무늬가 있는 곳에서만 부채꼴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렇게 무늬가 하나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요 무늬 있는 곳에서만 부채꼴을 넣고요. 이 무늬와 이 나무 모양의 무늬와 무늬 사이에는 기둥을 넣습니다. 기둥 얻고요. 그 다음 기둥 만듭니다. 무늬 4단에 해당해요.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여기다가 부채꼴과 부채꼴 사이에 넣습니다. 나무 모양의 부채꼴 사이에만 넣는 거예요. 다시 하나, 둘, 셋. 자, 이번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공간에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시고 사슬 하나 하고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늘어나는 곳이에요. 자, 요 표시 있는 곳. 자, 표시 있는 곳은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보시면 여기 거꾸로 나무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에는 어디에 만들어질 거냐면요. 요게 옆으로 옮겨가죠. 요 나무가, 자, 요 나무의 요 꼭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옆으로 옮겨가서 여기서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자, 사슬 4개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나무 모양의 기둥같이 생긴 곳에는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는 나무의 꼭대기를 만들 거예요. 부채꼴을. 부채꼴 만들고, 기둥 만들고, 부채꼴 만들고. 사슬 3개 갑니다. 그리고 요 나무 모양의 요 부채꼴에다가는 기둥을 만듭니다. 사슬 3, 그리고 기둥 위에는 부채꼴 만듭니다. 자, 이렇게 기둥으로 연결되는 곳은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만 이렇게 기둥으로 연결돼요. 사슬 3,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세 번째 여기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수직으로 올라가는 곳 지금 규칙성 나옵니다. 둘, 셋, 넷, 둘, 하나. 하나짜리가 4번 반복이 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옆으로 가기 위해서 2개를 더합니다. 자, 그리고 부채꼴이 하나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작은 부채꼴 만듭니다. 작은 부채꼴을 만드는 단에서는 연결사슬이 2개로 가죠. 그 다음에 작은 부채꼴과 부채꼴 사이는 사슬 하나. 요 한 코 건너뛰는 것만큼 여기도 작은 부채꼴. 그리고 사슬 2개로 갑니다.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기둥입니다. 기둥. 이제 요게 이제 나무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시 사슬 2개. 그 다음 여기도 요 부채꼴에다가 작은 부채꼴 사슬 하나. 여기 한 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2개 합니다. 그리고 코 눌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사슬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9, 10, 11, 12, 13, 14 14단이고요. 무늬단으로 따지면은 무늬 1, 2, 3, 4, 5, 6 무늬 6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확장되는 곳 사슬 4개입니다. 편물 돌려서요. 자, 작은 부채꼴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 단에서는 큰 부채꼴이 양쪽에 또 만들어지죠. 자, 양쪽에 만들어집니다. 한길긴뜨기 3개. 이번 단은 자, 무늬로 따지면은 무늬 1, 2, 3단에 해당하잖아요. 무늬 3. 무늬 3단은 계속 부채꼴만 뜨는 단이거든요. 무늬 3단은. 자, 연결사슬은 사슬 하나로만 합니다. 그리고 요 작은 부채꼴 끄트머리 코. 사슬 하나. 기둥 위에는 안 세웁니다. 자, 기둥 2개 갔으면 그 다음은 기둥 안 세우고요. 부채꼴만 세워요. 그리고 끄트머리 부채꼴 또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코 눌림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니까 사슬하지 않고요. 그대로 세 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 7단, 무늬 7단까지 떴어요. 요 나무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거꾸로 나무.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요 나무 있으면 나무가 원래 기둥 있잖아요. 거꾸로 봤을 때 그럼 여기에 이제 기둥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나무 가운데 있는 공간에다가 부채꼴 만들고 여기도 부채꼴 만들고 그 사이는 기둥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사슬 하나, 둘, 셋. 자, 편물 돌려서요. 그리고 연결 사슬. 자, 이쪽을 가기 위해서 셋 갑니다. 그럼 총 6개 사슬. 그리고 요 나무 사이에 여기다가 부채꼴 합니다. 부채꼴만 뜹니다. 연결 사슬 하나. 그리고 사슬 셋. 자, 요 부채꼴 사이에 요 기둥 없죠? 이번엔 이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사슬 셋. 부채꼴 뜹니다. 사슬 셋. 확장되는 코 하나, 사슬 하나. 다시 사슬 3개 중에서 세 번째. 자, 이렇게 확장되는 곳은 계속 사슬을 하나씩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만 해도 요 나무 모양이 하나였는데 여기는 이제 나무 모양이 2개가 만들어졌죠.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해서 요것이 총 8단이거든요. 무늬 8단. 자, 여기서부터 4단에 걸쳐서 나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4단에 걸쳐서 나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은 나무가 바로 요 위치에서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8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 나무 모양을 머릿속에 가지고 뜨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확장되는 곳은 항상 사슬을 하나씩 하고 여기는 그대로 자, 여기 수직으로 올라가는 구간은 제가 계속 알려드렸죠. 여기 맨 처음 시작 단계에서 시작 1단에서 2개, 3개, 4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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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무늬 모양에 따라서 연결사슬이
3개가 있는 곳이 있고요. 2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작은 부채꼴 만들어지는 단은 2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작은 부채꼴이 만들어지는 곳은 자, 나무 꼭대기가 먼저 하나 딱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작은 부채꼴 만들자. 그리고 부채꼴만 계속 뜨는 단은 연결사슬 하나씩 갑니다. 다시 이제 무늬 1단으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코가 늘어나는 곳이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자, 편물 돌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전 단을 잘 보시면 이번 단은 어떻게 뜨는지가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나무가 하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무는 바로 요 기둥 위에 나무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나무 위에는 기둥, 여기도 기둥, 그럼 여기는 이제 나무가 시작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채꼴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기둥에다가 하나 만듭니다. 기둥, 부채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기둥 위에다가 부채꼴 만듭니다. 부채꼴 위에는 기둥을 만들고요. 요것도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무늬 1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총 지금 현재 몇 단이냐면요. 17단에 해당합니다. 17단. 자, 17단은 요 무늬 1단과 동일해요. 자, 이렇게 사슬 4개로 갔고요. 기둥 위에다가 부채꼴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서 하나에 또다시 새로운 나무가 만들어질 거예요. 사슬 하나, 둘, 셋. 그리고 요 나무 끄트머리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사슬 셋. 여기 이제 기둥 위에는 다시 부채꼴. 사슬 셋. 그리고 자, 부채꼴 위에는 기둥.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4번 했죠. 하나. 그럼 이제 2개. 무늬 1단에서는 2개였죠. 그러면 사슬 셋으로 가서 자, 여기 3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한길긴뜨기 2번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무늬 1단에서 바로 여기와 동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무늬 3개, 한길긴뜨기 3개. 자, 사슬 셋 돌려서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2개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 무늬에서 이제 부채꼴 작은 거 2개 만드는 단이죠. 무늬 2단입니다. 무늬 2단은 연결사슬 코가 사슬 2개입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기둥. 사슬 2개. 그리고 끝과 끝에 작은 부채꼴 2개. 저희 영상을 중간에 보시면 작은 부채꼴이 뭘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기 한길긴뜨기 3개를 하는 것이 제가 부채꼴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2개만 하는 것은 작은 부채꼴이라고 지금 일명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슬 하나, 끄트머리, 한길긴뜨기 3개 중에서 끄트머리, 자, 한길긴뜨기 2개, 그래서 작은 부채꼴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슬 2개, 기둥 위에 기둥. 자, 이것이 무늬 2단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여기서 보시면 돼요. 무늬 1단, 무늬 2단, 무늬 3단, 무늬 4단. 사슬 2개, 그리고 부채꼴, 여기에 끄트머리에 작은 부채꼴 2개. 사슬 하나,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코에 또다시 작은 부채꼴 하나. 그리고 여기는 코가 확장되는 곳, 사슬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 자, 이제 무늬 3단입니다. 무늬 3단은, 자, 요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제대로 된 부채꼴 2개가 또다시 끝과 끝에 만들어지는 단이죠. 그리고 무늬 3단은 계속 부채꼴만 뜨는 단이에요. 그래서 부채꼴과 부채꼴은 연결사슬 하나로. 사슬 4개 했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끝과 끝, 끝과 끝. 그리고 사슬 하나. 또 끝에 나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슬 하나. 자, 기둥 갖는 다음에는 기둥을 하지 않습니다. 사슬 하나. 자, 부채꼴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작은 거 위에 큰 거 이렇게. 제가 이제 실 바꿈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요 실을 다른 볼에서 뽑았어요. 이렇게 제가. 컬러 체인지가 너무 이렇게 바트게 되는 것도 좀 산만한 듯 해서요. 이렇게 임의로 제가 여기를 이제 자르고요. 실 매듭이 생기니까 그건 조금 아쉽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매듭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짧게 잘라도 절대 풀리지 않는 매듭, 그 매듭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하면 실 꼬리도 짧게 자르실 수도 있어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각자의 실 꼬리로 다른 실을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꼬리로 이 실을 묶어주고요. 이쪽에 있는 이 꼬리로 상대방 실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 실을 묶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묶어주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묶었어요. 그냥 요 실이 이쪽 실을 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 끝으로 반대편에 있는 실을 묶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서 그냥 묶어주는 식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묶었습니다. 서로 상대방 실을 묶은 거예요. 꼬리를 가지고 쫙 당겨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나죠? 그리고 바짝 당겨주시고 요 매듭을 굉장히 작게 바짝 당겨주시면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 꼬리도 아주 짧게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쪽도 자, 이렇게 짧게 자르시면요. 그러니까 레이스 형태의 실 이으실 때 이제 요 방법으로 하시면 크게 티가 나지 않고요. 자, 요것도 응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부채꼴 만듭니다. 사슬 하나, 그리고 기둥 있는 곳은 건너갑니다. 부채꼴 하나. 자, 마지막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 합니다. 제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의 규칙성 제가 말씀드렸죠. 2개, 3개, 4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단은 2개가 됩니다. 사슬 하나, 둘, 셋.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요 같은 코에다가 한길 긴뜨기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단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뜨는 단일까요? 여기 나무를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나무 기둥에 해당하는 부채꼴을 만들어야겠죠? 여기도 만들고, 그럼 그 사이는
이 나무와 나무 사이는 기둥을 만듭니다. 기둥으로 갖고 여기는 기둥이 없지만 2번부터는 기둥을 또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는 나무와 나무 사이가 되는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 사슬 3개 갑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와 나무 사이 기둥합니다. 그래서 기둥이 생기는 곳이 보시면 이 부채꼴 위에 기둥, 그 다음에 기둥 딱 이렇게 빠지고요. 기둥 하나. 자, 그리고 사슬 셋. 그리고 여기 나무 사이에 기둥 역할을 하는 부채꼴 만듭니다. 사슬 셋. 다시 여기는 기둥. 사슬 셋. 여기는 부채꼴. 기둥과 부채꼴이 번갈아 되는 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무늬 4단에 해당하고요. 사슬 셋. 자, 공간에 한길긴뜨기 사슬 하나. 세 번째에다가 이곳은 확장되는 곳. 사선 부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어떤 요 패턴만 눈에 익히시면 이제 요것을 뜨는 거는 문제 없이 뜨실 것 같고요. 이제 사선 부분이랑 수직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사선으로 코가 계속 늘어나는 곳은 이제 이쪽이에요. 이쪽. 이거는 그대로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그대로 규칙성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계속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요것만 무늬 모양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펀칭된 자리, 요것도 나무의 모양을 이루고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대로 뜨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양쪽이 이제 언밸런스 형태의 스카프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손땀이 좀 작으신 분들은 조금 유념하셔서 좀 느슨하게 뜨시는 게 스카프는 좋거든요. 그렇게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떠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떴어요. 자, 색상의 변화를 이제 보시면 자,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이제 두 볼에서 비슷한 색을 두 볼에서 끄집어내서 연결해서 뜨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볼로 뜨게 되면 이게 단이 길어지면 컬러 바꿈이 너무 자주 일어나서 그러면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요 아랫부분 뜰 때도 자 비슷한 색상의 계열을 다른 볼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서 분류를 해 놓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뜨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가 선명하게 잘 보이죠? 우리는 자 이런 방향으로 뜨고 있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거꾸로 놓여 있는 듯한 그리고 여기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것도 이렇게 라인으로 가고 구멍의 크기가 다 동일하지 않아서 더욱 예쁜 것 같아요. 작은 구멍도 있고 자 이렇게 가고요. 제가 또 이쪽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서 살짝 설명을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자리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나무가 여기 이제 반개짜리잖아요. 이 나무가 반개짜리, 여기도 반개. 그러면 요 반개짜리, 그러니까 나무 2분의 1, 요 무늬의 2분의 1인 거예요. 요것이 하나, 둘, 셋, 4단 지나면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무에서는 가장자리 코수를 요 한길 긴뜨기 개수를 2개, 3개, 4개, 2개. 여기 이제 나무 2분의 1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까지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제가 하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왜 하나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여기 부채꼴 끝에 요 기둥으로 올라간 게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기는 4개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온전한 나무가 있고 그 옆에 기둥 하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4개는 나무에 들어가 있는 2개, 3개, 4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4단이 지나면 또다시 나무 반 2분의 1짜리 나무가 시작이 된다는 거, 그거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요 무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가장자리를 이제 어떻게 뜨느냐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여기 코가 늘어나는 곳은 항상 사슬 하나와 한길긴뜨기 또는 사슬 4개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요 무늬가 이제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무늬에서, 자, 요 무늬가, 자, 맨 처음에 여기 나무 무늬가 나무 꼭대기, 여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부채꼴 하나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 단에서는 요 부채꼴 하나가 2개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작은 부채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작은 부채꼴을 양쪽의 끄트머리 코에다가 하나, 2개를 하고 가운데는 사슬 하나, 그리고는 그 위에는 이제 정상적인 부채꼴 한길긴뜨기 3개로 만들고요. 그래서 요 3개가 있는 들어가는 단은 죄다 한길긴뜨기 3개 부채꼴만 들어가죠. 그래서 부채꼴만 이어지는 데는 사슬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 기둥 역할 하는 여기에 부채꼴이 하나가 들어가면 나무와 나무 사이는 기둥을 넣어주고요. 나무에 여기 나무에는 기둥 넣어주고 여기는 한길긴뜨기 기둥.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고 그 다음 단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만 이제 여기는 기둥 하나. 여기는 이제 나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단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단이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요 부채꼴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이 둘로 나누어지는 단에서는 연결사슬이 2개입니다. 그리고 기둥 올라가고요. 여기는 기둥 안 들어가고요. 자, 기둥이 연결되는 곳은 자, 요렇게 기둥, 여기는 기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기둥 연결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패턴을 눈에 익히시면, 요 무늬를 눈에 익히시면 헷갈리지 않고 뜨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을 쭉 해서 2벌을 다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완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2벌을 다 썼고요. 마지막 단은 이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요 마지막 단의 길이가 약 52c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다 동일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쁜 컬러 그라데이션이 예쁜 숄 스카프를 완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